네, 반갑습니다. 수익 시그널 시청자 여러분들, 김용민 대표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낙폭을 보면서 특히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악재가 시장에 떨어지면서 주식 시장에 굉장히 불신과 걱정이 늘어나는 투자자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식을 하지 말고 뭐 적금을 넣을까 이러한 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볼 수 있고 삼성전자처럼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는 이 저평가 대장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처럼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모아가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을 낼 수 있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날 수 있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길이 길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꼭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 1위 애플을 제쳤다라는 기사가 1월 19일날 나왔습니다. 뭐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중 최하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왔고, 사실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잠시만요. 네, 애플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라는 이 기사를 볼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삼성이 뭘로 이겼을까?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이 폴더블로 이겼습니다. 이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이걸 그렇게 많이 사 삼성도 깜짝 놀랐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아이폰 13을 앞세운 애플에게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결국 100만원이 넘는 초고가 폴더블 폰을 앞세워서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기자회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은 1000만 대 넘게 팔릴 것이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2021년도에는 730만 대, 그리고 2022년도에는 1380만 대, 그 다음에 2023년도 내년에는 24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핸드폰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지 않았냐? 그게 아니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성장이 힘들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전 세계 핸드폰 사용하는 인구수 줄어들고 늘어나고 해봤자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한 명당 휴대폰을 2개씩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명당 휴대폰을 4개씩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즉 핸드폰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즉 이 모바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휴대폰 사업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같이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폴더블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많이 쓰죠. 우리 아이패드도 쓰고 갤럭시 패드도 쓰고 태블릿 PC 많이 쓰죠. 이거는 핸드폰이랑 이제 별개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 두 개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전장 부품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 산업에만 목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지금 기존의 강한 섹터인 모바일과 태블릿에서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장 부품에서도, 그러니까 즉 다가오는 이 커지는 섹터에서도 앞으로의 진출에 대한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종목이 뭐가 있냐? 바로 노바텍입니다.
이 노바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리포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태블릿, 폴더블, 전장, 앤 모어리로 나와 있죠. 여기서 왜 얘네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22년도 매출액 1086억, 영업이익 403억 원 전망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차폐자석에 대한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태블릿과 폴더블 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이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부터 진입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태블릿에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폴더블 폰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했고요.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니까요. 근데 여기에다가 전장용품도 진출을 한다는 거는, 전장용품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 대보 마그네틱 기억하시죠?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탈철 사업으로 진출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탈철기가 뭐예요? 정확히 탈철기, 이 탈철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철 성분을 제거하는 장비예요, 여러분들. 근데 2차 전지에서 성능을 높이려면 이 금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2차 전지에 대한 이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 방출 다 중요한데, 결국에 이 2차 전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탈철기에 자석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장부품 회사로도 같이 연계돼서 움직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일단 확대해서 조금 볼게요.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기존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 자체가 한 26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5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영업이익률을 볼 게 아니라 이 노바텍이라는 기업 자체는 최근에 이제 고객사의 독점적인 지위랑, 그 다음에 이 폴더블 폰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 앞으로의 매출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기차 전장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 그 기대감 자체가 아직 여기에 평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쭉 봐보면은 최근 지수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900포인트, 30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2021년도 저점이었던 이 870포인트대 부근까지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특정 구간, 이 940포인트, 960포인트 구간에서 지지해줬던 이 구간 자체를 한 방에 밀어내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이 더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은 도망가야 될 시기다, 매도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이런 낙폭 시장에서 종목들이 하락하지 않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강력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테마성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오히려 이런 시장 낙폭에서 종목의 낙폭이 크게 나오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특정 개인들이 물량을 사모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반등 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최우선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밀렸지만 2021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지속적인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종목을 상방으로 끌어올린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이에요.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노바텍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도 4천억대의 튼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부담없이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낙폭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큰 종목들보다는 꾸준하게 이 산업과 그 산업에서의 독점 혹은 꾸준한 성장으로 인해서 기업의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바텍 반드시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종목들 많죠. 사실 오늘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무너졌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 혹은 첨보 같은 종목들 시장에서 유력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눌림 구간이 나올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노바텍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눌림 구간이 분명히 나왔으나 해당 종목에 대한 이 지수보다 강한 움직임 그리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 자체가 단순히 영업이익이 늘었다 수준이 아닌 한 기업에서 그리고 삼성이라는 큰 국내 대표 기업에서 휴대폰 판매량을 최우선시했던 가장 큰 판매량을 보였던 이 폴더블 폰이라는 재료와 그 다음에 앞으로 커질 수 있는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재료가 같이 모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전하게 물량을 모아가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낙폭이 더 이상 보기 싫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단순히 3개월, 2개월이 아니라 뭐 1년씩, 3년씩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바텍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월 시장 보시면서 느꼈던 거는 고점 대비해서 사실 지수가 거의 15% 빠졌거든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깨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힘든 시장이고요. 모두가 힘든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손절이 나가는 건 사실 섣불러요. 왜냐? 지수는 빠질 만큼 빠졌고요. 악재도 어느 정도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수의 반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떨어진다고 무조건 손절할 게 아니라 물론 비중을 줄이는 전략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손절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평가 우량주들로 포트를 조금씩 옮기던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 들으시고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